할로겐 등의 사용을 어떻게 하면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비용도 있을 거고요. 대체 물질 개발 비용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개발도상국의 대체 물질 개발 비용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또는 그런 생산을 하지 않았을 때 보는 피해에 대한 비용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전체 비용 규모가 있을 때 그 전체 비용 규모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그럴 때 그런 비용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그냥 동등하게 나눈다. 이런 원칙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역사적 책임까지 모두 고려해서 그 역사적 책임에 비례해서 역사적 책임까지 고려한 각각의 책임에 비례해서 나눈다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각각의 주체들이 얻는 혜택에 비례해서 이게 결국 공헌도죠. 자, 공헌도에 비례해서 나눈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각각의 이제 방식들이 이런 것과 연결돼서 이야기되는 거겠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왜 그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유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 큰 문제라 구체적인 대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요 방향하고 그러니까 요 이익 배분 방식에서 얻은 힌트와 연결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예시답안 좀 볼까요? 자, 서울대에서 발표한 학생 우수답안입니다. 자, 학생 우수답안 보면은 자, 일단 앞부분에서는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설명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익 배분 방식 쓰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문제에. 자, 그래서 일단 해결 방법은 다의 두 복지재단이 택할 수 있는 이익 배분 방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익 배분 방식으로 들어가서 다의 복지재단은 공동명의 저축을 하여 얻은 10만 달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가에서 제시한 합법성, 호혜성, 효율성과 나에서 제시한 공동사업 이익 배분 기준이다. 자, 지금 보면은 다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와 동시에 가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요거 다 써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답안에 썼고요. 다음, 여기 나오는 방식들 중에서 지금 두 가지 방식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15만 달러를 출자액 비율인 1대2로 즉 5대 10으로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자 저축했을 때 얻는 이익 4대 8보다 이익 총합도 크고 재단별 이익도 크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충족한다. 자, 이런 식의 배분 방식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 이야기하면서 자, 원래 이익인 4대 8을 기본 이익으로 가지고 나머지 잉여이익 3만 달러를 이자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비중대로 나눠 갖는 방식이다. 자,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죠. 이 내용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 배분 방식이 나왔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익 배분 방식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식이 더 알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 최종 결과에 중심을 맞춘 것에 비해서 두 번째 방식은 개개인이 전체와 상대에게 기여한 구체적인 정도를 고려했다. 라의 문제는 다의 것과는 달리 이익 계산이 아닌 비용 부담이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에 발생한 손실의 비용과 미래 비용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건 비용 부담 문제다. 그럴 때 이 비용은 전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비용을 다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문제다. 결국 공헌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 을 선택한 이유는 각각의 책임들이 있고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겠죠. 자, 그래서 라의 문제에서 개별 국가들이 함께 치러야 할 비용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보상금 플러스 개발도상국의 대체기술 개발 비용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비용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비용 문제가 결국 이 비용이 뭔지
자, 이런 책임보상금 이외에도 대체기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심은 라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제 보상금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자, 요 학교 측 답안은 채점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자료에 채점편까지 넣어놨으니까 그 채점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자, 이 대안제시 유형 답안 작성법 수업까지 했습니다. 자, 요 대안제시 유형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의 대학 갈 확률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논술 시험은 교수님이 정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인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논술 문제와 학생 수준 사이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더 하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논술은 기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운을 가지고 그래 나 이거 할 수 있어. 너 논술 문제 나 누구야? 라고 하면서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논술 유형별로 각각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설명 내용들 자, 한 번만 봤다고 해서 이제 나 끝났어, 나 완성됐어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한 번 본 다음에 다시 보고 하면서 좀 이 기초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져진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논술에서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25강 전체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장훈 선생님이 또 다른 이제 접근 방식으로 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